뭐 나중에 복수삼아 한번 또 기억남기라고 한번 동영 찍어보는데요. 오늘 뭐 수업하면서 충분히 다 이해됐습니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를 보겠는데요. 1번 다음은 실생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 물질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소 해봤습니다. 가 고온과 고압에서 촉매를 위해서 공기 중 동그라미 기압과 수소를 반응시켜. 그래서 니은을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이놈을 화학식으로 써보자 했습니다. 화학식으로. 기억 누구였습니까? 질소죠. 예, N2가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은 암모니아라고 쓸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D가 용광로 속에서 산화철을 코크스와 반응시켜서 동그라미 디귿과 이산탄소를 생성했는데요. 가로 2번. 이 반응식을 디귿을 화학식을 포함해서 쓰시고 그리고 물질의 상태를 포함해서 써보래요. Fe2O3 산화철이죠. 산화철의 상태는 뭡니까? 당연히 고체 상태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겠네요. 이산화탄소의 상태는 뭐예요? 예, 기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넣고 금속 철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겠습니다 했네요. 개수를 맞추자면 3개의 일산화탄소, 3개의 이산화탄소, 철은 2개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상태는 뭡니까? 기체. 예,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바깥에 삐져납니다. 철은요? 코커스가 쉬워요. 아니요. 코크스는 이산화탄소. 따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코크스를 넣군요. 코크스를 넣었으니까 난 맨날 이제 이산탄소만 갖고 이산탄소를 하는데 코크스를 갖거든요. 예. 이걸 그러면 전체를 저 지금 나눠서 썼는데 이걸 전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전체 써줘야 되겠죠. 아. 예, 코크스를 다시 그러면 계속 그럼 개수가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예, 코크스를 통해서 CO2 이산탄소가 만들어지겠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마 2개를 넣으면 산소 원자 6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철은 4개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코크스를 넣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코크스의 상태는 솔리드 상태로 써야 되겠대요. 됐나요? 그럼 철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리퀴드. 예, 철은 리퀴드 상태가 됩니다. 용광로에서 쏟아지는 액체철이 되니까 리퀴드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1번 얘기를 해봤더랬습니다. 근데 철이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액체 상태. 그래서 용광로 쇳물이잖아요, 쇳물. 그래서 쇳물이 흘러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붙여서 강판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태까지 해라 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속은 그 자연 상태에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가 말입니까? 아니, Fe2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4Fe니까. 예, 금속결합 물질은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온결합 물질도 마찬가지로. 뺐잖아. 양수거세가 했잖아. 난 까먹었어. 너무 맨날 까먹는 한 3번 말하지 않았는데 양쌤이? 분자가 아닌 거. 금속과 이온결합.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흔히 말하는 원자결정 또는 다이아몬드. 공유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번 문제 볼까요? 화합물 X와 관련된 했는데요. 에탄올이 준비되었답니다. 이 에탄올이 산화를 시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합물 X를 만들었는데요. 이 X하고 살리실산하고 붙였더니 아스피린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X는 아스탄 계열이죠. 중국식은 어떻게 써?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내 화물 X의 구조식을 써야 했습니다. 아스탄의 시성식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게 CH3COOH 카복식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하면 구조식이라는 것은 뼈대라든지 공기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COOH 이렇게 쓰면 아스탄의
구조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아산 말 그대로 산이에요. 여기다가 마그네슘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수송이 예. 마그네슘 집어넣으면 마그네슘 2 플러스에 아세트산, 음이온 2개 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뭐 그냥 식을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뭐 이런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수소기체 왜 나오는 거예요? 아세트산이에요. 산과 금속이 만나면 뭐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당연히도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주고 수소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 먹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산화반응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제 염산에다가 마그네슘 집어넣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MgCl2하고 수소기체 발생하는 염산 대신 아스산을 넣었을 뿐이에요. 다만 아스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산이다 보니까 수소기체 발생 속도가 느릴 뿐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반응 속도 부분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 에탄올과 화물 X의 분자나 탄소 원자에 대한 수소 원자의 비를 제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C2H5OH 얘가 두 개의 탄소에 대한 그치? 수소 원자 6개입니다. 에탄올은. 그럼 아세트는 어떻습니까? 탄소 원자 2개 있는 건 똑같죠? 되겠습니까? 그럼 수소는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결국엔 3대 2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비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제를 못 읽었지? 탄소에 대한 수소의 개수의 비율인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과학 쪽에 세포호흡이라든지 하면 탄소에 대한 수소의 개수 비율을 세우는 게 꽤 많이 나오죠. 안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 거치는 일련 과정에서 수소 2개가 빠지고 타복산 아세탄 되는 과정에 산소 원자 1개가 끼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아세탄과 기존의 에탄올 사이에는 탄소에 대한 수소의 비율은 이런 값의 비율을 가지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얼마든지 뭐 탄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 이런 것들도 학원 문제에 나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 이건 이해됐습니까? 최종적인 답은 그래서 3대 2여요라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서술형 3번 문제 쪽을 가져보겠습니다. 에탄올이 C2H5OH였어요. 예, 에탄올의 시성식은 이렇습니다. 메탄올을 썼네. 에탄올의 분자식을 쓰면 어떨까요? 이건 시성식이에요. 분자식을 쓰면요. 문자식. 예. 분자식은 C2H6O를 쓰는 게 분자식이에요. 이렇게 하이드록식이라는 작용을 보여주는 시성식을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서술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물 A, C2와 가나 몰수 및 질량에 대한 정보를 나타냈다 했습니다. X축 몰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내고 있고요. Y축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A, C, 2라 되어 있네요. X몰이고 1.1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1몰당 질량을 생각해 본다면 AC2의 분자량의 상대값은 1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자량의 상대값을 11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EX몰에 대해서 1.4라는 질량을 가지도록 한 게 화물가인데요. 그러면 화물가는 X몰이었으면 0.7g일 거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화물가의 상대적인 분자량은 7이다라고 쓸게요. 분자의 상대값은.
그럼 화물 나는 3x의 질량인데요. 3.3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x의 질량은 얼마 됩니까? 하면 11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화물 나의 상대적인 분자량은 11로 써볼만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x몰당의 질량으로 다 따져낸다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근데 가와 나는 AC 아니면 B2C래요. 최소한 AC2의 분자량의 상대값이 11로 났는데 AC 역시 1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AC는 가가 되겠고요. 뭐 자연스럽게 나가 B2C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우리는 A의 원자량을 스몰 a, C의 원자량을 스몰 c라고 한다 친다면 A 플러스 2C 값이 11 마찬가지죠. A, C A 플러스 C의 값은 얼마? 7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C가 4, A는 3이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인 그러면 원자량이 나왔죠. 상대적인 분자량 값을 썼다고 한다면, 그지? 상대적인 원자량 값은 A라는 놈은 3, C라는 놈은 4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B2C의 상대적인 분자의 11이라 했습니다. 2B 플러스 C가 얼마입니까 하면 4랬죠. 그 값이 11 나와야 됩니다. B는 스몰 B는 3.5가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결국 우리는 원자량들의 상대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원자량의 상대값으로 A, B, C에 대해서 스몰 A가 얼마라고요? 3이고요. 스몰 B가 얼마요? 3.5요. 스몰 C는 얼마요? 4인데요. 예상, 이건 이제 별도 얘기예요. 예상을 한다면 3대 3.5 대 3은 누구 것 같습니까? 탄소 12에 질소 14에 산소 16이면 그 비율이 나오죠. 결국엔 5가 더한다면 A와 C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AC는 CO 일산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다음에 AC2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산탄소라고 쓸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썼나? 그러면 B2C라고 해놨습니다. B가 질소죠. N2O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자량 28과 분자량 44와 이것도 44짜리.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7대 11대 11 그렇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 번외의 얘기예요. 어쨌든 상대적인 원자량을 구해냈다 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합니다. 원자량을 부동으로 나타냈습니다. A하고 B의 원자량 부동으로 나타내십시오. 예, B가 더 큰데요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바로 2번 화물 B2C3야? B2C3 이놈들의 상대적인 요게 우리가 기준을 뭘로 했습니까? X몰을 계속 기준 잡았지 않습니까? 그치? X몰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 X몰에 대한 상대적 원자량 값들을 우리가 스몰 A, B, C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B가 얼마입니까? 하면 3.5의 2배 C가 얼마입니까? 하면 4였죠? 4의 3배 산소계산 7 더하기 4, 3, 10이면 19인가요? 네. 예, 19라고 적어놓으시죠. 1.9. 1.9 예, 1.9 제가 이렇게 문제를 못 읽지?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못 읽어서 틀렸어. 안경을 바꿔. 국어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네. 촉촉자. 촉촉자. 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한번 또 뭐가 적어있지? 가나 1g 속에 들어있는 C 원자의 개수를 했습니다. 화물 가가 누구였다고? AC 돼 있는 놈이었잖아요. 그리고 화물 나를 물었습니다. 나는 B2C를 물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1g. 그럼 가는 확실히 우리가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하면 7이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 그냥 7g이면 1몰계입니다. 들어갈 수 있겠고 그 안에
C 원자의 개수인데 한 개 C가 들어있네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화합을 나를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1g이죠. C는 얘는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11이에요. 11g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역시 C 원자의 개수. 어차피 이거 한 개 있잖아요. 결과에는 뭐다? 뭐 상대적인 분자량으로 이제 결정될 수 있는 바가 되겠죠. 당연히 이쪽이 더 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걸 뭐 말로 잘 적어달라는 게 이제 하는 거죠. 시간 내에 다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요 예. 1g 속에요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 비율이 가만도 크다고 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 질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에 대한 C 한 개의 비율, 11에 대한 C 한 개의 비율, 뭐 그러니까 실제 그게 그거니까요. 선생님 이거 여기에요 풀이 과정 쓰는 문제가 따로 있는데요 아니면 다른 문제들은 풀이 과정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같네요. 이건 단답형이고. 서수영 네 번째 질문 들어갈까요? 서수영 네 번째. 원소 X, Y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원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가 X 대 Y가 8대 7입니다. 1g당 원자의 수 X 대 Y가 몇 대면? 8대 7 되어 있습니다. 화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개수 되는 거죠. 질량은 원자가 나면 원자의 개수와 분자가 나면 분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결국엔 8대 7을 원자의 개수로 나왔다면서 결국에 원자량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원자량의 비는 7대 8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X하고 Y에 대해서 X 원자량이 7, Y 원자량이 8이라고 세트해 볼 수 있는 문제이죠. 7대 8 나오면 거의 질소대 산소겠죠.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가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아니 이원자 분자면 X하고 Y로 이원자 분자면 얘는 X, Y일 수밖에 없잖아요. 됐어요? 아까 X 원자량이 얼마? 7, Y 원자량이 8이었으니까 상대적인 분자량은 15를 쓸 수 있겠습니다. 예, 대놓고 고맙게도 그지? 분자량을 15m이라고 써놨습니다. 뭐 m 대신 1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만약 질소하고 산소에서 NO 일산질소였다면 NO 일산질소였다면 분자량 30 되고 15 곱하기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나를 봤습니다. 나는 3원자랍니다. 3원자면 뭐 뻔하다고 하는 게 XY2 아니면 X2Y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NO2 아니면 N2O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22보단 커야 돼요 하겠습니다. 22보다는 커랍니다. XY2가 되면 7에 8짜리가 2개 들어오네요. 16에 7하면 얼마야? 23이죠. 네, 그러면 23m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했습니다. 7짜리 2개, 8짜리 하나입니다. 요건 딱 22가 되는 거죠. 얘는 딱 22m 되겠습니다. 22m보다는 커달라니까 요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질문입니다. 원자량 X 대 Y의 비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 식대로 해서 원자량의 비는 몇 대면 7대 8이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되겠습니까? 원자의 개수는 질량을 뭘로 나눈다? 원자로 나누면 되겠고 그 개수비가 8대 7이라면서 원자의 비는 우리가 7대 8이었다. 되겠습니까? 풀이 과정 어차피 3원자 분자니까 XY2 아니면 X2Y가 되겠고 상대적 원자의 비가 7대 8이었다 보니까 XY2 형태가 되었을 때 22m보다 더 클 수 있는 놈이 나왔다. X2Y였으면 22m이었다. 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합물 나는 XY2로서 상대적인 분자량인
23m을 쓰겠다. 되셨나요? 세 번째, 그렇다면 가나 1g 속에 들어있는 Y 원자의 개수를 해봤습니다. 거의 뭐 매번 쓰는 건데, 그죠? 그럼 가는 1g을 준비해 보아요. 상대적 원자는 상대적 분자는 얼마입니까? 15m의 분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Y 원자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예, 이건 한 개의 Y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1g, 나는 1g에 대해서, 그죠? 23m을 쓰겠는데, 그죠? 분자는 23m을 쓰겠는데요. 그 안에 Y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의 Y가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예, 이 비율값은 요게 더 크죠? 됐습니까? 되셨나요? 범민 왜 이렇게 정신 나갔어? 수마 어디 놓친 거야? 아 잠깐 로고프 됐어. 네, 다시 한 번 더. 1g에 들어있는 Y 원자의 개수에 대한 상대값을 비교해 보시오. 즉, 뭐 부등으로 나타내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1g, 얘는 분자의 15m이었습니다. 그 안에 Y 원자는 한 개 있는 XY 한 개 있는. 나는 1g, 분자는 23m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Y는 두 개 있습니다. 2Y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의 1과 23분의 2는 23분의 2가 더 큰 비율이기 때문에 즉 나의 더 많은 Y 원자의 개수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수준이면 만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점은 좀. 왜요? 아니 그 이런 거 풀 수 있긴 한데 시간이 좀. 예, 그래서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 내에 어쨌든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문제 좀 모의고사가 모의고사식으로 좀 학교에서 좀 미리 연습점만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런 거 하나에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게 있죠. 근데 니들은 몇 분 걸리냐? 몰라. 실제로 수능도 시간만 한 5분만 더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나타내거든 했습니다. CH4 메테인에다가 산소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뭐 개수만 치자면 2 쓰시면 뭐 워낙에 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프로페인 연소 반응식 C3H8 이것도 뭐 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프로페인 연소 반응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3개 있어요.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래?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5번 문제와는 별개 문제로 그냥 연수 반응식 한번 개수 맞춰보시려고 하는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탄소가 3개 있으면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든다? 3개 만든다. 수소 원자가 8개 보이네요. 네. 그렇지, 4개 만들겠습니다. 산소 원자의 개수를 세면 6개, 4개, 합이 10개의 산소 원자입니다. 이 경우는 5개의 O2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워낙에 자주 나오는 뭐 반응식이다 보니까 익숙할 것 같은데요. C2H5OH 이름은 에탄올 되겠습니다. 에탄올 연소 반응식을 써볼까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더랬죠. 에탄올 탄소 원자 2개입니다.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래요? 네, 2개 만들겠죠. 수소 원자의 개수는 5개, 1개, 합이 6개예요. 물 몇 개 만들어? 3개 만들겠죠. 산소 원자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4개의 산소 원자, 3개의 산소 원자, 합이 7개인데요. 여기 산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6개만 공부해주면 되겠고 3개의 O2 이래주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개수 A 플러스 B와 A가 1이죠. B가 2입니다. 그치? 그리고 C 플러스 D, C는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나왔고요. D는 수증기 개수의 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C고 D였습니다. 결국엔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D는 1 플러스 2씩 3으로 같네요. 빼보면 0이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아마 저번 수업 중에 아마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수소 원자가 4개 들어있으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한 번 더 써볼까요? CH4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했어요.
C2H4, C3H4 얘네들이 산소 반응하면 얘는 CO2 하나하고 H2O 2개 만들면서 산소 원자가 4개다 보니까 2개. 그래서 3원자, 3분자 반응하고 3분자 나옵니다. C2H4면은요, CO2 2개 만들고 그리고 H2 수소 원자가 4개니까 역시 2개의 H2O 만들어요. 산소 원자의 개수 세보면 4개의 2개, 6개거든 3개 됩니다. 그래서 4분자 반응하고 4분자 나와요. 아마 5분자 나오고 5분자 나오는 걸로 될 수 있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4개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분자의 개수는 서로 같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더 소개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C2H6면은 반응 전보다 생성된 분자 수가 더 많게 하면 C2H2면 분자 수가 더 적어지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무 옛날입니까? 한집이 옛날이죠. 자, 일단 뭐 이거는 뒷결 치우고 그렇다면 가로 2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33g이 생성된답니다. 산소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하네요. 이산화탄소가 얼마 필요하다고요? 33g이 필요해요. 됐어요? 예. 이산화탄소 분자는 얼마입니까? 44g이면 1몰기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4분의 3몰기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려면 했습니다. 산소는 그보다 몇 배 필요하다? 2배 필요하네요. 이산화탄소가 4분의 3몰기니까 산소는 4분의 3몰의 2배, 2분의 3몰기가 필요합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를 구하래요. 1몰당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는 22.4리터. 그래서 몰몰 증거에서 33.6리터의 산소가 필요하요라고 써주시면 될 일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가 더 많네. 이거 3번이 좀 숫자 같은데. 3번 CH4 메테인 24g이 반응합니다. H2O 물의 부피를 구해주십시오. 해놨습니다. 3번 문제예요, 그지? 자, 일단 CH4를 몇 그램? 24g이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되겠습니까? 얘는 16g이면 얼마요? 1몰개이지요 하겠습니다. 역시 얼마? 2분의 3 몰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생성되는 H2O를 구하랍니다. H2O요? 그보다 2배 더 많이 나오잖아. H2O는 3몰개가 발생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것의 뭘 구하라고요? 부피를 리터 단위로 구하라는데요. 야, 이게 저번에 여러분들 기체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H2O 썼을 때 수증기인지 액체, 물인지 따져달랬습니다. 이 반응식에서 가스를 해놨습니까? 하면 아니요, 리퀴드를 해놨습니다. 이랬어요? 따라서 1몰당 22.4리터 이거 딱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딱 그러면 돼, 안 돼? 리퀴드인데 22.4리터 딱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1몰당 18g이 나오겠고 얘는 1g당 1ml이겠고 1000ml가 되어야 1리터가 됩니다. 결국엔 1000분의 18과 3 해서 얼마요? 54리터 됩니다. 리퀴드입니다. 리퀴드입니다. 가스였다면 그냥 22.4리터 닦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만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물 뒤에다가 뭘 써놨기 때문에 리퀴드를 써놨기 때문에 절대 22.4리터 닦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야, 이건 완전 이거 수능형 저기 야, 그런 저 이거 기억 니은 디귿할 때 있는 그 문제인데요, 그렇죠? 저는 리퀴드는 봤는데 부피 리터를 못 봐가지고. 아, 밀리리터를 다 빼셨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뭐 부정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리터 대신 밀리리터 썼다고 해서 승마씨 완전히 4번 같은 질량의
메테인과 산소를 완전 연소시켰습니다. 반응 후 전체 물질의 양에 대한 남은 반응물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CH4 메테인과 산소 있는데 얘네들 분자량 비가 1대2예요. 얘 분자량이 얼마야? 30, 분자량이 16이고 산소 분자량이 32예요. 그래서 같은 질량 했으니까 이거는 2몰게 넣고 이거는 1몰게 넣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같은 질량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반응시켜서 CO2하고 H2O가 얻어질 때 개수 맞추면 2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반응 전에 같은 질량을 넣어서 2인데 n을 개수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반응할래? 하나 반응할 때 이거 2개 반응하겠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0.5n개가 소모된다면 얘는 1n개가 소모될 것이겠어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쪽이 0.5n개 생성되고 이쪽은 n개 생성되겠죠. 반응 후에는 메테인이 1.5n 남고 나머지가 없겠죠? 0.5n이고요. 여기가 n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하면 전체 몰수를 물었습니다. 전체 몰수요? 1.5, 0.5n에서 3n개요. 되겠습니까? 남은 반응물을 했습니다. 남은 반응물은 메테인 1.5n개에 해당합니다. 예, 이 비율값은 2분의 1을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질량이라는 뜻에서 분자의 개수가 2대1, 분자의 비가 1대2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서술형 5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서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탄소화물인데요. CM에 HN을 실린더에 연소시키기 전과 후에 물질 조성을 나타냈습니다. 반응물, 생성물은 모두 기체 상태래요. 기체의 1몰 부피가 30리터였고요. 가공 원자는 이만큼이에요. 맞습니다. CmHn짜리가 산소 반응시켜서 CO2 이산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겠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반응 전에 18리터인데 반응 후에도 18리터야. 기체 분자 수가 늘지 않았어요. 줄지도 않았어요. 그지? 아까 말했던 수소 원자가 4개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질문도 마찬가지 뭐였습니까? 하면 N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수소 원자 개수가 얼마입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걸 나타내라 했습니다. 물론 뭐 기체끼리 반응인데 분자 수가 변함이 없으면 수소 원자 4개 이걸 뭐 그렇게 써놓으면 조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원자가 M개니까 이산탄소가 M개를 쓸 수 있겠고 수소 원자가 N개니까 수증기 2분의 N개를 만들겠고 산소 원자는 2M개, 산소 원자는 2분의 N개. 따라서 산소 분자는 2M 플러스 2분의 N의 절반이 필요했습니다. 반응 전후의 분자의 수가 동일하다 보니까 1 플러스 2분의 2M 플러스 2분의 N의 값은 2M N이죠. M과 2분의 N 이걸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은 4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질문입니다. M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네요. CM의 H4고요. 그치? 그다음에 2분의 2M 플러스 N이 얼마이기 때문에 4였으니까 2죠. 알겠습니까? 는 M개의 CO2와 2개의 H2O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여기 이제 산성들이죠. 그냥 이때 닦아 넣으면 되지. M 플러스 1개의 O2 그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반응 전에 얼마 있었습니까? 하면 18리터 있었습니다. 반응 전 18리터였습니다. 그 말은 30리터가 1몰계였잖아요가 되는 거죠. 0.6몰계의 반응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반응전 CmH4 플러스 O2의 개수였습니다. 반응 후에는 했습니다. 반응 후에도 18리터였는데요. 0.6몰계였는데요. 반응 후에는 O2가 남아있고 CO2하고 H2O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O2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3.2g이랍니다. 얘는 분자율이 32니까 0.1몰계에 해당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CO2하고 H2O의 몰수합은 얼마다? 얘는 0.5몰계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꼼수. 아까 했죠, CH4하고 O2 반응할 때 CO2하고 H2 만들 때 3N개 반응해서 3N개예요. C2H2하고 3개 O2 반응해서 CO2 2개하고 2개의 H2O예요. 4N개 4N개예요. 만약에 C3H4하고 4개의 O2 반응해서 CO2하고 2개의 H2O 5N개 대 5N개 됩니다. 일산 뭐다? 이 반응이겠지. 일산 이 반응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니까 M은 3 이랬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죠? 결국엔 반응을 함에 있어서 반응의 개수가 요게 1이었고 요놈은 m 더하기 1이었지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m개고 요거는 2개 됩니다. 그지? 됐습니까? 반응 전에 토탈 0.6몰 있습니다. 실제로 반응한 건 산소 0.1몰 빼고 0.5몰이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응 전에 요 놈의 실제 반응이 완료된 놈은 0.5몰이기 때문에 실제 반응 통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도 역시 0.5몰이기 때문에 요 놈이 A몰기에 있으면 산소는 0.5 마이너스 A몰기가 반응할 거야. 이제 반응 전에. 그럼 반응한다면 A몰 전부 다 사라지고 요것도 역시 0.5 마이너스 A가 전부 다 사라지고 그래서 반응 후에는 얘 둘은 더 이상 없어. 그지? 이게 한 개면 이게 M개 나오죠. 그지? 이게 한 개면 2개 나오니까 AM과 EA 이렇게 나온다. 그지?
AM 플러스 2A가 0.5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1대 M 플러스 1이니까 1대 M 플러스 1로 반응한다는 것은 A 대 0.5 마이너스 A의 비율로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A와 M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이 연립 방식을 풀면 어차피 우리 답은 M은 3인 알고 있으니까 연립 방식을 풀면 M은 3. 이 풀을 전부 다 쓸 이유는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중간 과정은 빼고 이 방식을 풀면 M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3H4 플러스 4개의 O2 반응해서 CO2 3개하고 2개의 H2O가 얻어지는 반응에서 얻어진 CO2의 질량과 CO2의 질량 Xg 있죠? CO2의 질량 Xg과 얻어진 물의 질량 Yg을 계산하세요 라는 게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하실 때 요거 0.1몰개가 반응했기 때문에 CO2는 몇 몰개? 0.3몰개가 나오게 됩니다. CO2 0.3몰개가 나오게 됩니다. 1몰당 질량은 44g이니까 13.2g이 나올 수 있겠고 X가 13.2다 쓰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CO2가 X는 Y가 13.6. 아이씨 예. CS를 Y로 했고 H2O가 X로 했습니다. 그지? 야, 싸움 웃깁니다. 예, 하나는 2개 나오니까 H2O는 얼마 나온다? 0.2몰개 나오기 때문에 1몰당 질량은 18g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산수 계산이 3.6g이 나오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써본 게 꽤 많네요, 그죠? 화장실 갔다 왔어요. 자, 5만 쉬었다.